금요일 밤 낸시 거스리의 실종 사건이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는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특수무장 전술팀 팀이 급습한 집에서 극적인 교통 단속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남성이 구금되었다가 풀려났습니다. 보안관은 체포자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2월 1일 낸시의 집 앞 계단에서 목격된 사람이 과연 발견될 수 있을지, 그리고 낸시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로우 앤 크라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14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낸시 거스리의 행방이나 2월 1일 밤중에 그녀를 집에서 데려간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많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일어난 일인데, 특히 낸시 거스리의 집에서 대략 I 마일 떨어진 한 주택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또한 낸시 거스리 수색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극적인 교통 단속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사관들과 FBI 그리고 보안관 부서 요원들이 교통 단속으로 세운 차량을 조사하는 모습입니다. 그 차량은 컬버스 패스트푸드점에서 정차되었습니다. 왜 그 차량이 지금 표적이 되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다른 법 집행 활동은 한 주택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주택은 낸시 거스리 집에서 약 2마일 떨어진 고급 주택에 위치해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그 집에는 한 여성이 성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매체와 인터뷰한 이웃의 말에 따른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여성은 언론의 취재 요청에 대해 논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마 카운티 보안관은 스왑팀이 그 집에 출동한 이유가 제보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보안관에 따르면 그 집에서 집행된 것은 연방법원의 영장이었으며, 한 남성이 구금되어 조사를 받았지만 곧 풀려났습니다. 체포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현재 FBI가 그 집에서 무엇을 가져갔는지는 불분명하며, 그들이 집 안에서 발견한 것과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여전히 단서를 추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판사에게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 판사가 이를 검토한 후에야 허가를 내린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상황은 내가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 적어도 수사기관이 이 집을 지목할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번 주 초 미국 멕시코 국경 근처 투손에서 1시간 떨어진 집을 급습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남자 카를로스라는 도어대시 배달원이었잖아요. 그는 차를 세우고 구금되어 신문을 받았지만 이후에 수사기관에 의해 풀려났습니다. 피마 카운티 보안관에 따르면 카를로스의 알리바이는 맞는 것 같아. 지금은 그가 낸시 거스리 실종 사건과 관련 없어 보여. 금요일 밤의 급습은 피마 카운티 보안관이 중요한 정보를 확인한 지 몇 시간 후에 일어났습니다. 낸시 거스리의 것 외에 다른 DNA가 집안에서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DNA가 그녀가 납치되던 시각에 집 밖에서 목격된 복면 남성의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DNA는 단순히 그녀의 집안에 있었던 누군가의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친구일 수도 있고 그녀를 돕기 위해 집에서 일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정원사 등 고용 도우미들이 DNA 샘플 제출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낸시 거스리의 집에 대해 말하자면, 어제 그녀의 집에서 벌어진 매우 기이한 장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금요일에 있었던 일이고, 이 사진은 낸시 거스리의 집에 온 수영장 청소 회사가 그녀의 뒷마당 수영장을 청소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낸시 거스리의 집이 범죄 현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은 몇 가지 의문을 불러일으켰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피마 카운티 보안관은 거스리 가족이 지금 누군가 와서 수영장을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보안관은 거스리 가족 중 한 명이 이 사건의 용의자일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이 수사가 시작된 초기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보안관은 어느 정도 그 이야기를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안관은 거스리 가족이 완전히 협조했으며 법집행기관의 모든 요청을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거스리 가족 중에 이 사건의 용의자로 제외된 사람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아무도 제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도 이 사건의 용의자나 관심인물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사건의 중요한 단서로 보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FBI에 따르면 이 가방이 바로 낸시의 집 밖에서 현관문 카메라를 조작하던 사람이 착용하고 있던 백팩의 종류라고 합니다. 이 백팩은 25리터 오자크 트레일 하이커
백팩이고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백팩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월마트입니다. 작은 스포츠 용품점이 아니라 월마트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 점을 믿어야 합니다. 법 집행기관이 월마트와 협력하여 기록을 확인하고 누가 그 백팩을 샀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나 몇 달 사이에 FBI가 공개한 이미지 속 인물에게로 이어질 수 있는 단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서 현관에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쓴 그 사람의 영상을 보면 그가 메고 있는 배낭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배낭 사진과 함께 FBI는 이 사람에 대한 인상착의도 공개했습니다. FBI는 용의자가 남성이고 키 175, 178cm 보통 체격이라고 밝혔습니다.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키를 생각해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FBI는 낸시 거스리와 그녀를 데려간 사람 또는 사람들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도 2배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FBI 보상금이 10만 달러로 올랐습니다. 법집행기관은 언론에 낸시의 동네를 광범위하게 수색하는 과정에서 장갑 한 켤레도 발견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피마 카운티 보안관은 KVOA TV에 그 장갑이 낸시 사건과 관련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장갑이 발견되었으며 그중 일부는 동쪽으로 10분, 서쪽으로 10분 떨어진 곳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어떤 것이 낸시 거스리의 행방을 찾는 데 도움이 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피마 카운티 보안관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낸시 거스리의 집이나 그녀의 부지에서는 장갑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법 집행기관이 어떤 다른 영상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영상이 있는지, 우리가 본 것 외에 다른 것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FBI는 네스트 카메라 서버를 아주 깊이 파고들어서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미지들까지 찾아냈다고 합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남자가 현관 앞에 다시 나타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그들이 어떤 다른 정보나 영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영상이 무엇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중, 특히 낸시 거스리처럼 집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오후 보안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의 영상을 원한다고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이 지역, 즉 이스트 스카이라인 드라이브와 노스 캠벨 애비뉴 근처의 아이마일 방역 내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그리고 차량, 교통, 보행자 또는 수상한 활동이 찍힌 모든 영상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낸시의 집은 교차로에서 남쪽으로 약 4분 거리에 있고 법 집행기관은 네이버스 앱 이용자들에게 연락 중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 애리조나주 피마 카운티에 계시고 법 집행기관에서 영상 요청을 받았다면 공식 요청에는 파란색 체크 표시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법 집행기관은 사람들이 증거 영상을 제출할 수 있도록 XX에 링크를 올렸습니다. 법 집행기관이 특정 시간대 영상을 찾고 있다고 했던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KVOA-TV에서 투손의 카탈리나 푸트힐스 지역, 즉 낸시가 사는 곳의 주민들에게 아주 특정한 시간대 감시 카메라 영상을 요청받았다고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1일 밤 9시부터 자정사이입니다. 그건 낸시가 납치되기 약 22일 전이고 또 1월 30일 아침의 영상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낸시가 납치되기 전날입니다.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 사이입니다. 그리고 KBOA에서는 오전 10시쯤 근처 거리에서 수상한 차량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FBI에서 공개한 실종자 포스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녀나 데려간 사람에 대한 정보를 주시면 10만 달러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낸시 거스리에 대한 어떤 정보라도 있으시면 피마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520-351-4900 FBI 21800 call FBI 또는 typesfbi.gov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소식을 전해주실 분은 은퇴한 뉴욕 경찰국 형사이자 더 골드 쉴드 쇼 공동 진행자인 톰 스미스 씨입니다. 로 앤 크라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젯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특수무장 전술팀 팀이 진입하는 모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두 곳에 다른 장소가 있는데 하나는 교통 단속 현장이고 또 하나는 주택 급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이제 시작이군.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네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 구금됐던 두 사람이 모두 풀려났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조금 되짚어보죠. 그들은 판사 앞에 가서 영장을 받기 위해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을 받으려면 그 영장에 대한 개연성을 보여줘야 하죠. 원하는 곳만이 아니라 무엇을 찾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집에 어디를 수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영장을 받을 수는 없어요. 이 집에 대한 수색 영장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증거에 대해 판사에게 이 사건을 자세히 설명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분명히 우리가 알다시피 공개되지 않았죠. 그래서 판사는 이 영장을 발부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확신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술적으로 행동해서 영장을 집행했고 그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상황은 알다시피 이번 사건에서 크리스, 우리가 세네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 다시 5걸음 뒤로 가는 시기고 이게 이 사건이 진행되는 속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사건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어제 피마 카운티에서 은퇴한 강력계 형사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대중의 답답함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수사관 입장에서는 누가 뭘 신경 쓰겠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대중들.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누군가라든지 그런 비판 같은 건 말이에요. 계속 낸시나 애니의 집에 가니 사람들이 오늘은 어제 못 찾은 걸 찾아서 또 간 건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게 원래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누군가가 구금되면 우리가 누군가가 체포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이제 구금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이 목격자이거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경찰서로 초대받아서 거기서 형사들과 면담을 할 수 있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글쎄요, 이건 전적으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알겠죠? 이건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나온 이야기 중 하나가 그들 중 한 명이 수갑을 찾다는 것이었죠. 사람들이 수갑을 찾는 이유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수갑을 채우는 겁니다.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이나 요원들은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범죄와 관련이 있다면 현관문에 있던 범인은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금한다는 것은 무기한으로 붙잡아 둘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질문에 답할 때까지 자유롭게 떠날 수 없습니다. 이제 만약 그들이 변호사를 원한다면 괜찮습니다. 그건 그들의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시점에서는 자유롭게 떠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상황이 정리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면 모두 자유롭게 떠날 수 있고 이후에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건 확실히 보장합니다. 알겠죠? 그 지역 주변에 몇 대의 차량이 있어서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항이나 국경으로 가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들은 여전히 감시망에 있고 어젯밤 영장에 대한 의문점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24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12시간 이하로 구금된 것 같습니다. 그들이 풀려난 것에 대해 뭔가 의미를 두시나요? 꼭 정해진 시간까지, 예를 들어 내일 새벽 3시까지 붙잡아 두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들이 구금되었을 때 풀려날 수 있었던 시간보다 훨씬 일찍 석방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해본 형사라면 알겠지만 우리는 항상 사람들을 신문하러 데려가곤 했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 깊이 알고 있고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곧 알게 될 겁니다. 실문이나 면담,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신문을 통해서 말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알게 될 것이고 만약 올바른 방향이라면 그 시간은 더 길어질 겁니다. 분명히 그들이 관련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굳이 여러 가지를 시도하면서 시간을 끌 필요가 없죠.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시간을 충분히 썼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을 신문하는 사람들이죠. 모든 질문에 답변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어젯밤에 진행된 인터뷰에서 충분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그들을 풀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신사분 카를로스 씨와 리오 리코스 애리조나에서 있었던 일도 아시죠? 보안관은 이번 주 초에 그의 알리바이가 맞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단순히 대화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믿게 한 건 휴대폰 데이터 때문이었고 이후 법원 명령으로 그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그들을 이 집으로 이끈 구체적 내용은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낸시 거스리 집에서 약 2마일 떨어져 있고 근처 컬버스에서 교통 단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을 어떻게 식별하는지에 대한 전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을 거예요. 크리스 휴대전화 데이터나
DNA 검사 같은 것도 있죠. 그들이 그런 걸 하나요? 우리는 대중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집에 설치된 카메라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의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들어오고 있는 제보들만 해도 제 생각에 영상이 공개된 이후로 그들이 받은 제보가 3만 건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추적해야 하고 만약 유효한 제보가 들어오면 그걸 검토하고 협력할 수 있습니다. 제보에서 거부하는 내용이 또 다른 단계로 그리고 또 다른 단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지금 수집되고 있는 정보와 수사관들이 현재 알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는 건 그들이 아는 것의 5% 정도뿐입니다. 그리고 그건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특히 저희 기사 댓글란에서 많은 분들이 지쳐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쯤일까요? 온라인에서 이 사건에 대한 답을 원하는 사람들을 검색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실하게 밝혀내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일화는 며칠 전 미국 멕시코 국경 근처에서 한 남성을 체포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문하던 요원이나 보안관들이 그의 눈이 감시 카메라 사진 속 인물과 닮았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수색 영장으로 집에 들어왔을 때 감시 카메라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이 사위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로 그들이 범인을 잡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서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보안관에 따르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지금 보니 이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다시 그날 밤 그 지역에 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이죠. 3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입장에서 그들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르치게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그의 눈만이 전부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에게나 그의 가족에게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판사에게 영장을 받으러 가서 그의 눈이 일치합니다라고 말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크리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사건이 있을 때는 특정 그룹과 특정 팀이 각각 맡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번호판 인식 판독기, 감시 카메라, 해당 지역 사람들의 신원 조회, 범죄 기록 등 다양한 팀이 각각의 임무를 맡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어젯밤에 이렇게 대규모 검거가 이루어졌을 때도 이들은 모든 팀들도 여전히 계속해서 일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다른 단서들도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과 같은 작전이 진행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멈추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우리가 모두 상황이 좋아 보인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추적 중인 단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 집행 기관이 대중에게 발표하는 공식 성명과는 달리 그 이면에서 완전히 다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브라이언 코버거 사건이 자꾸 생각납니다. 그때도 용의자가 없다며 아이다호 경찰을 비난했지만 실제로는 용의자가 있었고 경찰은 차근차근 준비 중이었죠. 분명히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 당시 알았던 것은 살인 사건이었죠. 이번 경우에는 낸시 거스리의 실제 위치가 어디인지 공개된 진술들 중에서 여전히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 있지만 모두가 보안관과 그의 발언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했었지만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몇몇 성명과 인터뷰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 대중의 불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정말로 저는 언론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는 것에 찬성하지만 대중이 아는 부분 그리고 그들이 아는 정도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리고 저도 추측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있고 이런 점에서 이 사건이 매우 독특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 사건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그런 팀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들으려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냥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실제로 단서가 아닌 길로 빠질 수도 있고 별 의미도 없는 일에 자원을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냐고요? 아니요. 저는 어느 정도는 모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건의 신뢰성을 해칠 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말했듯이 크리스 모두를 완전히 배제하면 음모론이 시작되고 소문이 돌기 시작하며 사람들의 상상력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바로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이상하고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보 전화에 연락을 하게 되니까요.
수사관들이 실제로 유효한 제보와 단서를 조사하는 데 써야 할 시간을 누군가의 상상에 불과한 것들 때문에 빼앗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며칠 동안 보안관이나 FBI로부터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아시다시피 그리고 저희도 이제 그걸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저도 모든 단서를 따라가려 해요. 저희도 실제로 따라갈 만한 합당한 단서를 찾으려 노력 중이에요. 그리고 그중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겠죠. 아직 여쭤볼 기회가 없었는데. 들어온 감시 영상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그 영상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이 배낭을 메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 배낭이 월마트에서 판매된 브랜드임을 알고 있습니다. 영상을 처음 봤을 때 무엇이 가장 눈에 띄었나요? 처음 그 영상을 보고 제가 그 영상을 받아서 5번, 6번, 7번 정도 반복해서 봤던 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계속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는 범죄의 달인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아마추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는 그 말을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이 사건의 초반에는 저는 이것의 목표가 유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괴는 나중에 생각한 것 같아요. 그는 전혀 급한 기색이 없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오 마이 갓,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기 전에 이 집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예, 그는 집 안을 돌아다니는 동안 그런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는 집에 누군가 있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가 전에 집을 지켜보다가 낸시가 나가는 건 봤지만 그녀가 돌아온 건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는 무언가를 서두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만약 누군가가 집 안에 있고 그 사람이 당신이 노리는 대상이라면, 그러니까 납치를 하려고 한다면 보통은 서두르게 마련이죠. 들어가서 빨리 나오고 잡아서 채 태우고 도망가야지, 그냥 들어가서 카메라를 가리려고 한다든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정말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예,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저는 여전히 납치가 처음부터 계획된 게 아니라 2차적인 범죄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편으로는 그가 카메라가 있는지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런 점이 좀 소름 끼쳤어요. 보통 집에 침입하려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링 도어벨 카메라 같은 걸로 자신이 찍히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바로 도망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 배낭의 브랜드를 알고 월마트에서 팔렸다는 것도 알면 그게 꽤 큰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그게 작은 스포츠 용품점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배낭이 최근 몇 달이나 몇 년 안에 구입된 건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는 데 있어서요. 글쎄요, 그게 하나의 큰 퍼즐이 되는 거죠. 영상을 보고 배낭을 확인하고 그 배낭이 판매되는 매장을 알게 되면 그 매장에 직접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최소 한두 달 전으로 돌아가서 그 기간 동안 판매된 스톡 키핑 유닛 번호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 기간에 실제로 판매된 게 있는지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걸 계산대 위에 설치된 영상들과 대조해 보는 거죠. 혹시 그걸 사는 사람이 영상에 찍혔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방금 15초 만에 말하긴 했지만 이건 정말 많은 일이에요. 이건 정말 힘들고 꼼꼼함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하지만 반드시 추적해야 할 사안이고 끝까지 파고들 수 있는 단서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그들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부터 시작할 거니까요. 가장 가까운 월마트에 먼저 가서 거기서부터 바깥으로 점점 범위를 넓혀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월마트만 이걸 파는 건 아니에요. 월마트가 가장 인기 있는 곳 중 하나일 뿐이죠. 그래서 이걸 팔 수 있는 다른 상점들도 분명히 마주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어디선가 시작해야 하고 저는 그게 현실적인 시작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오늘이 14일째입니다. 그녀가 사라진 지 2주가 지났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아마도 95% 정도는, 그러니까 많은 정보 유출이 있지는 않아요. 제 말은 보안관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성명을 발표한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수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FBI 요원들이나 거스리 가족 등에서는 별다른 정보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어제 주목받은 성명 중 하나는 가족을 다룬 것이었고 그 가족은 매우 협조적이었습니다. 보안관도 그들이 모든 일을 했다고 했어요. 제가 가족이 이미 제외된 거냐고 묻자 그는 아무도 제외되지 않았다고 했고 사람들은 가족이 제외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 누굴 제외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보안관이 아마 자세히 말하지 말았어야 할 몇 가지를 말했어요. 한 발언에서 스스로 모순되는 말을 했죠. 그러니까 아무도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가서 기소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의심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모두가 여전히 조사 대상이에요.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낯선 사람이든 모두 다요. 진짜 범인이 잡히기 전까지는 아무도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백 명의 요원과 법 집행관이 사건을 수사 중이며 어젯밤에는 대규모 수사팀이 출동했고 FBI 범죄 과학수사팀도 증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그 사설 연구소가 피마 카운티와 연관돼 논란이 있었던 것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95%일 것 같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낸시 거스리를 데려간 사람이 왜 아직 체포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볼 때 이런 사건에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돌파구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들이 집안에서 발견했다고 밝힌 어떤 물건의 DNA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낸시의 것이 아니라고 했죠. 지금은 그 부분에 집중하지만 내일은 다른 것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플로리다로 보내진 그 DNA 샘플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이번 사건에서 큰 역할을 할 거예요. 즉, 그 DNA가 데이터 시스템에 있다면 많은 것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 숨을 죽이고 그 한 번의 돌파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범죄자들도 완벽하지 않고 완벽한 범죄란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실수가 있었거나 누군가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이 사람들을 잡을 수 있게 해주니까요. 이런 사건을 수사하면서 단서를 쫓을 때 수사관들이 기대는 게 바로 그런 희망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크리스, 내가 말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수사관, 형사, 그리고 요원들은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집에도 못 가고 있어요. 그들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어떤 결말이든지 간에 끝을 내고 싶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제가 그걸 아는 이유는 저도 그런 상황을 겪어봤고 이런 사건에 직접 관여해 본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은 개인적인 일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근무 중에 반드시 이 사람을 잡아야 하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4일째인데 그래도 적어도 뭔가 진전이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이 수사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단계들이 결국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로 이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톰 스미스, 은퇴한 뉴욕 경찰 출신이자 골드 쉴드 공동 진행자입니다. 로우 앤 크라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스. 낸시 거스리에 대한 정보가 있으시면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 520-351-4900도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FBI에 연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21800-CALLFBI이고 웹사이트는 tipsfbi.gov입니다. 로우 앤 크라임의 사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피콕에서 구독해 주세요.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또 뵙겠습니다.